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중국이 권력투쟁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북한도 권력투쟁, 여기는 뭐 정말 격렬한 것 같고 중국도 차기 지도자 선정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권력투쟁이 아주 심각한 것 같고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자, 이 정부, 현재 이 문재인 정부에 정말 충격적인 살다 진짜 이런 일들이 다 있구나 라는 그런 교육감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역시 그래서 교육감 선거할 때 좌파 교육감 함부로 뽑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복회 회장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사실상 시진핑의 황제 즉위 선포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 반대 세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중국 공산당이 본격적으로 쪼개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1일 성대하게 개최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본행사는 물론 전야제 성격으로 치러진 문예 공연 행사에 공산당 원로 세력들이 대거 불참하는 보이콧이 있었다고 에포크타임즈가 7월 1일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은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화려하게 진행된 이번 행사 기간 중에 지난달 30일 당원 29명에게 중국 최고의 훈장인 7일 훈장을 수여했는데요. 전직 국가원수이자 당수로서 당연히 훈장 수훈자 명단에 포함되었어야 할 장쩌민 전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은 훈장 수훈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 명보는 시진핑은 4개 의식, 즉 정치의식과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갖고 2개 수호, 즉 당중앙인 시진핑을 절대 수호하고 당중앙 영도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배제한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7월 1일 본행사에 후진타오 전 주석이 배석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행사를 보이콧했는데요. 특히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원로들이 총출동한 28일 문예 공연 행사에는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 원자바오, 주룽지 전 총리, 우방고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숭핑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란칭 전 국무원 부총리, 루어간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 거물급 원로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민주화 운동단체인 공민영양 측은 분석 자료를 내고 시진핑이 공산당 고위 원로들에게 두루 불만을 사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고위층 인사들의 집단 탕핑 방식의 배척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중국 공산당과 정치 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로들이라는 불안 요소를 두고 3년임을 넘어 종신 집권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시진핑의 과욕이 중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리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은 이제 앞으로 좀 더 가야 되고 지금 1949년이니까 2049년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등소평이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그 샤오캉 사회가 넘어가면 이제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따퉁 대동 사회를 만들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진핑은 이날 이제 샤오캉 완성했다. 그래서 다 잘 사는 사회, 대충 잘 사는 사회 완성했다. 이제는 전부 모두 잘 사는 사회인 따퉁 사회로 간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두들겨 맞는 간섭받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건드리면 머리 깨질 거다라고 이제 미국에게 니들 머리 깨진다. 라는 이런 거의 뭐 선전포고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전부 다 내가 다 이뤄낸 업적이다. 라는 것을 중국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데 현재 뭐 덩샤오핑은 죽었습니다만은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 이런 전대 지도자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당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하더라도 당이 바뀌고 하면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그렇지만은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한 선배 당수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또는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콧했다. 이거예요. 지금 두 가지 분석인데, 첫째는 시진핑이 너무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예 초청 안 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럴 수가 있냐.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화 운동단체인 공민영양은 탕핑, 그러니까 최근 이 중국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위, 탕핑 시위를 한 거다라고 한 거죠. 보이콧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10월 달에 다음 때 지도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과연 될까? 중국 정치계에는 크게 세 개의 계파가 있죠. 바로 상하이 중심의 상하이방, 그리고 공청단 중심의 공산당 청년연합 중심의 공천당, 그리고 이제 태자당,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 주요 간부였던 사람들의 자제들 태자당.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죠. 그리고 후진타오 전 주석은 공천당 출신이죠. 그리고 장쩌민 전 주석은 상하이방 출신이죠. 그래서 후진타오 계파를 이기고 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시진핑은 태자당과 상하이방의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쩌민계의 지지를 받고, 즉 상하이방의 지지를 받고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 상하이방을 쳐내는 작업을 했고, 작년에 상하이방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공안 사법기관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이제 다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리고 상하이방의 지원을 받고 그들과 가까웠던 알리바바의 마윈 이 회장을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게 탄압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 때문에 후진타오 그리고 장쩌민의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완전히 돌아서서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그동안 10년 동안 얼마나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종신집권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중국이 점점 발전하면 할수록 이런 장기 독재에 대한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인류 문화, 인류 역사, 또 인간이라는 이 본질 모든 것들을 이제 뛰어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을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인류 역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지금부터는 완전히 열받는 소식들입니다. 최근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망언으로 국민적인 분노를 사면서도 반성은커녕 국민들을 훈계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인텔리겐차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미 관영 매체가 쓴소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김원웅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 감정을 자극하더니 이번에는 적반하장으로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있습니다. 김원웅은 7월 1일 광복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나는 역사적 진실을 말한 것이다 라며 소련은 독립운동 세력을 인정했지만 메가드는 독립운동 세력을 강제 해산시키고 친일파를 중용했다 라고 주장하며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 77년간 비리와 폭력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해왔다 라며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발전의 주역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한국인을 개무시한 메가드를 비판해야지 왜 날 비판하느냐 라면서 민족 기득권 세력에게 메가드가 은인이기에 그들에게는 메가드의 포고문이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 라며 자신을 비판한 국민들을 반민족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하는 오만방자하고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폈습니다. 김원웅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RFA는 2일 보도를 통해 그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얼버무리는 것을 넘어 완전히 왜곡하는 것으로 한국인들이 북한에 우호적이고 미국에 적대적이거나 분노하도록 오도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며 미국을 반대하고 김정은을 칭송해도 남북관계 개선은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는 헛된 노력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최근 극단적인 반미, 반대한민국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김원웅은 자신의 이모를 어머니로 속여 독립유공자 가족 지위를 부당하게 취득해 특혜를 누렸다는 폭로가 나와 국가보훈처가 조사가 진행하고 중에 있는데요.
현 정권의 반대 세력에 닥치는 대로 친일 딱지를 붙여 마녀 사냥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는 이자가 정말 광복회장 자격이 있는지 국가보훈처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원웅,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전월선인데 전월순으로 독립활동을 했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1990년도에 애국장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 이 독립군의 가족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광복회 회장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전월선은 어머니, 전월순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 전월순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모다 이겁니다. 언니. 어머니의 언니. 그런데 그 이모는 53년에 죽었는데 그 이모가 독립활동을 했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모가 독립활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가 16살 때인데 16살 때는 무슨 독립군 하냐? 그때는 16살에 위안부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놀라운 상황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좌파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좌파의 원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1972년 공화당,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이죠. 거기에 사무처 직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30년간 공화당, 민자당, 나중에 이제 3당 합당해서 민자당 됐지 않습니까? 거기 30년 동안 그 활동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77년 동안 친일파가 어쩌고저쩌고 한 거기에,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정치 인생 거의 대부분을 바로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에서 보냈습니다. 민정당 창당 발기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전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탈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3당 합당해서 그때 민주계 있죠. 김영삼 대통령이 데리고 들어온 계열, 거기 이기택, 노무현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나온 거다라는 건데 참 희한한 사람이죠. 아무튼 메가더 장군을 한국을 개무시한 자기 이름으로 광복회 홈페이지에다가 보도자료를 올렸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런데 제목을 한국인을 개무시한. 아니 국가 원로 아닙니까? 광복회장이라고 하면. 무슨 유튜브 찍습니까? 지금 저처럼. 저도 제가 직접 하는 이야기에는 사실 개무시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좀 조심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썸네일이야 제가 자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만드니까 개무시 이런 말도 좀 들어가곤 합니다만은 아무튼 유튜브 찍는 것도 아니고 개인 SNS도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광복회라고 하는 이런 홈페이지에 개무시라는 단어를 쓸 정도면 이 사람의 가치가 이 정도다. 자, 광복회원 여러분들, 이런 자가 광복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가 광복회 회원을 할 수 있었던 바탕인 자기 부모가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그게 지금 의심받고 있고 그게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조사에서 의심스럽다 나오면 박탈해야 되죠. 지금 또 한 달 남았습니다. 광복절. 한 달 후에 광복절에 얼마나 또 충격적인 발언을 뱉어낼까 참 희한한데요. 이자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국립묘지에 친일파를 파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곧 이어서 백선엽 장군,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이제 연결시키면 백선엽 국립묘지 안 되고 이승만 파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인데, 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사형감이다. 반성 없는 친일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승만은 미국에 빌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빌붙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빌붙은 게 아니라 미국을 사실은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가지고 놀았죠.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었고 이런 엄청난 외교 수완가를 미국에 빌붙었다라고 오도를 하고 이럽니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미국 RFA 의회 관영 매체죠. 여기에서 네가 아무리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해도 그거 남북관계 개선 안 된다 라고 비웃어 버렸는데 정말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를 광복회장에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정말 이 자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는 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투표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자가 있습니다. 인기말로 치닫고 있는 이 정부에 갈수록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일명 친일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태극기를 친일잔재로 규정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친일 프레임을 씌워 대한민국을 지우려는 좌파들의 체제 전복 공작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일명 친일잔재 청산 프로젝트에 따라서 각 학교 교실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철거하라고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1일 친일 청산 원년을 선언한 것에 맞추어 최근 일선 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에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교실 정면에 걸려있는 태극기 액자를 친일 잔재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실 태극기는 일제 충성심을 강요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라면서 교실에 걸린 태극기 액자를 친일 잔재로 규정했는데요. 이들은 가정통신문에서 몇 가지 사례를 친일 잔재로 규정하며 광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파이팅 구호는 일본군의 출진 구호였다 라며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제1 등 순서가 들어간 학교명도 일제잔재, 또 수학여행, 소풍, 수련회도 일제잔재, 심지어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도 위안부 강제동원을 합리화하는 놀이였다 라며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은 물론 놀이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광기가 논란이 되자 경기도교육청은 7월 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참고하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지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잡아떼는데요. 진보와 친일 청산을 정가히 보도로 휘두르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저들의 체제 전복 공작. 우리 자유시민들이 감시와 강력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여기 이재정, 이 사람이 지금 경기도 교육감인데 이 사람은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입니다. 뭐 전형적인 좌파 학자죠. 그런데 이자가 태극기 액자, 교실에 걸려있는 태극기 액자를 친일 잔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 뒤져봤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교실들. 아니 거기는 깃발이 다 꽂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 과거 없던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그 깃발 대신 액자로 대체한 것이죠. 액자가 싸니까. 그게 어떻게 애국심 고양이 친일입니까? 물론 일제시대 때 그 행동을 했을 수가 있어요. 뭐 그 이전에는 우리는 왕조국가였기 때문에 애국심이 아니고 왕에 충성하는 시대였다가 이제 국가에 충성하는 시대로 바뀐 그 문화가 20세기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한 국가체제 스타트가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친일잔재다. 수학여행이다. 소풍이다. 일본 시대에 처음으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왜? 일본 시대 학교가 생겼으니까. 향교, 서당에서 일본 시대 학교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수학여행으로 인해서 무슨 폐해가 있었습니까? 소풍으로 인해서 무슨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얼마나 기다리고 소풍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로 인해서 반이 단합되고 우정이 생기고 이게 나쁩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몰아가는 것은 뭐냐? 태극기를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다 있는데 국기를 개양하고 국기를 교실에 놔두고 그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하는 행위들 다른 나라도 다 있는데 태극기는 액자는 일제 잔재다라고 하는 건 뭐냐? 태극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인공기를 갖다가 걸어놓고 했으면은 이거는 뭐 정말 훌륭한 행위다라고 했을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이재정 이름도 비슷하네요. 이 자들이 정말 기가 차는 자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정체성을 말살하고 이것을 희석시키고 이렇게 해서 북한에다가 나라를 갖다 주려고 노력하는 이 자들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자가 통일부 장관을 했었고 이런 자가 지금 경기도 1100만 시민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도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의식입니까?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 자들
즉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 되려고 좀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소식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따퉁 사회로 가는데 그게 덩샤오핑이 오래전에 1979년도에 설정해 놓은 목표입니다. 따퉁, 대동사회. 이자의 대선 출마 슬로건이 대동사회 아닙니까? 이 자들의 정체성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신인균의 국방TV, 이 급변하는 우리 한반도 정세에서 계속 중심 잡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